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함께 배우기 2차 전지 우리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도전제도 한번 해봤죠.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다 했어요. 소재 중에서 소재는 다 했죠. 이제 다 했고, 이제 마지막 거의 남은 게 이제 알루미늄 막 요거 좀 남아 있고, 요거 하고 이제 장비, 뭐 부품 그런 것들 이제 더 하면 좀 마무리가 나중에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소재 쪽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이제 알루미늄 박,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동박이라고 그러죠. 동박은 음극에 쓰이는 거, 그러니까 구리로 만든 거. 우리 복습을 해보면 구리를 이렇게 이제 구리를 그 황산인가요? 예, 거기다 이제 용매에다 딱 놓고 롤로 이렇게 돌리면 이 얇은 이제 박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동박이죠. 구리박인데, 예,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이제 알루미늄 박이고, 요건 양극에 쓰입니다. 그래서 음극과 양극 이렇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근데 알루미늄 박은 시장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중요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예, 어쨌든 알루미늄 박도 양극에 쓰이는 거니까, 예, 그걸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요게 이제 사실 양극박이에요. 여기 요 그림에 나온 게 이렇게 우리 은박지 같죠. 이렇게 쫙 핀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 다 배웠지만 이제 이게 그 전지 박이죠. 여기 리튬 이온이 있고, 여기서 위로는 전자가 흐르고, 이 리튬 이온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충전이 되고, 다시 음극에서 양극 올 때 방전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집 전체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요게 알루미늄 박이고, 양극에 있는 게,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음극 동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고, 요 그림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요게 이제 음극재도 배웠고, 우리 양극재도 배웠는데, 저번 도전제 시간에. 그래서 이 양극재는 양극활 물질, 뭐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거를 이제 섞어서 만들고, 거기에 도전제 붙이고 바인더를 한 번 더 붙여서 접착제를, 그래서 섞는 거죠. 섞으면 이런 이제 동그란 양극재가 생기고, 이 동그란 양극재를 얇게 펴요. 그러니까 식빵에, 우리 그 식빵 생각하면 됩니다. 식빵이 바로 알루미늄 박이에요. 양극에. 거기다가 저 양극재를 바르는 겁니다. 쫙쫙 펴가지고. 예, 그래서 이 알루미늄 박은 흔히 뭐 양극 집 전체라고 불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알루미늄 박은 양극에 들어가는 걸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알루미늄 산업이 이제 밸류 체인인데, 알루미늄을 이제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업체가 있지만 그 알루미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 조일알루미늄, 데오에이엘, 뭐 노벨리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알루미늄 밥을 이제 주면, 저기 삼화알루미늄이나 롯데, 뭐 DI 동일 이런 데서 받아다가 저 양극박 있죠. 알루미늄 박을 제조를 하고, 다 만든 거를 저기 이제 고객사에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뭐 태양광에도 들어가고요. 우리 그 식품 포장재, 알루미늄이 많이 쓰여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알루미늄 소재가 이 저기 라면 봉지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 사실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 박이다. 그래서 요런 밸류 체인을 좀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건 여기에요. 여기 가운데. 여기 속한 이제 기업들을 한번 공부를 할 예정이고, 알루미늄 박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아변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박은 어떻게 배웠죠? 동박은 그 황산 용액에 넣는 거죠. 구리를 넣어서 돌린 다음에, 그 전해 동박 형식인데, 알루미늄 박은 아변 형식이에요. 그래서 쫙쫙 펴요. 기계 롤러에다가요, 이렇게 쭉 펴버립니다. 그냥 여기 동그랗게 생겼죠. 그러니까 뭐 어디 용액에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저기서 그냥 쭉 펴버립니다. 예, 정말 얇게 이제 피는 건데, 그리고 나서 잘라요. 이제 원하는 크기대로 절단을 하는 거죠. 절단하고, 그 다음에 연화는 뭐 하는 거냐, 열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열 처리한다고 코팅하는 거예요. 열 처리하고 이제 깨끗하게 코팅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포장해 주는 거예요. 돌돌돌 말아가지고. 예.
그래서 요런 이제 구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이렇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마 알미늄의 공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쪽이 그 아변 형태로 돼 있고, 아변은 이제 어쨌든 이제 돌돌 말아서 쭉 피는 겁니다. 기계로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자르고요, 재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열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포장을 해서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박의 주요 수요처는 요런 이제 요렇게 생긴 것들이 있죠. 이런 포장지, 많이 보셨죠? 요새 뭐 편의점 가면 워낙 많죠. 그 다음에 저 비오트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저 비오트 포장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우리 가전 제품에도 여기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뭐지? 뭐 라디에이터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런 데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는 이 소재 자체가 박이 얇게 편 박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일상에 정말 가까워요.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랩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포장지. 그다음에 이게 뭐죠? 이게 이제 그 알루미늄 박이 들어간 필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파우치 필름 같은 건데, 여기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알루미늄 박의 수요처가 너무나 많은데, 이게 이제 근데 전기차에 들어가면서 고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박의 업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업황은 일단 글로벌 6개 업체 정도가 지금 과점을 하고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한 6개 업체가 지금 과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한 4개 기업 정도가 있어요. 생산하는데, 동일알루미늄, 사마알미늄, 롯데알루미늄, 이 3개 회사가 빅3고, 동원은 좀 이제 얼마 안 돼요. 아직 규모는. 동원이 이제 뒤늦게 참여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 4개 기업이 알루미늄 박 시장을 이제 과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게 시장 그 2차 전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이 알루미늄 박은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2차 전지 원가 비중이 1.8%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죠. 뭐 양극재만 해도 30% 40%인데, 그리고 뭐 동박이나 이런 것들 보면 막 10% 넘는데, 이 알루미늄 박은 원가 비중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두께는 이제 동박보다는 좀 두꺼워요. 이제 동박은 굉장히 얇은데, 이 알루미늄 박은 이제 동박보다는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1 마이크로미터 요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이 알루미늄 박 기업들의 이익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물론 많이 팔리면 것도 하나의 그 좋은 부분인데, 그것도 그건데 알루미늄 가격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알루미늄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이 알루미늄 박 가격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가격 전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면 알루미늄 박 회사들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환율이 오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또 환율이 상승할 때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게 이익률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좀 그 원가 좀 특징이 있다는 거 염두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기업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게 사실 양극박이에요. 양극박은 뭐 어렵지 않죠. 우리가 또 앞서서 뭐 양극재, 음극재 다 공부가 끝났기 때문에 어렵진 않고, 이제 진짜 기업 한 4개 정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보시면 DI 동일은 원래요, 여기 보이세요, 라코스테나 요 아놀드 파머 골프 이런 복 있죠. 여기 이제 유명한 브랜드죠. 요런 것들을 이제 이 의류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본업은 사실 의류인데, DI 동일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보시면 이제 지분율 90.39% 적어드렸는데,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회사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장이죠. 그래서 DI 동일이 동일 알루미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 알루미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는 이 3사 다 납품은 하는데 LG엔솔, 삼성 SDI 위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4월에 이제 아변 4호기가 증설되면서 2.8만 톤을 생산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아변 5호기, 요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알루미늄 아변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저 알루미늄을 압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알루미늄 압연기를 제외하는, 그러니까 제조하는 저 기계를 독일의 아켄바흐랑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증설 계약. 그러니까 DI 동일이 이제 저 기계를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21년도 5월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23년에 이제 증설 통해 가지고 요게 돼서 3.5만 톤까지 늘어난대요. 그래서 총 이제 생산 금액은 한 2,700억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I 동일은 어쨌든 이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동일 알루미늄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독일의 아켄바흐의 공급 이 증설 계약을 맺었다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 동일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롯데 알미늄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근데 롯데 알미늄은 호텔 롯데 있죠, 우리 한국에. 호텔 롯데가 지분 38%가 들고 있고요. LJE 투자회사라고 하는데 여기가 일본 기업이에요. 일본 투자회사가 34% 정도. 그러니까 지분 구조 좀 독특하죠. 한국과 일본이 같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 이제 보시면 2020년 9월에 안산 1공장을 이제 건설을 했고, 헝가리에 또 1.8만 톤, 헝가리에 두 번 했어요. 1.8, 1.8. 요거 다 합치면 4.2만 톤 되죠. 아니 그 4.8톤, 4.8만 톤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22년까지는 요게 끝났고 투자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투자하는 건 뭐냐면요, 롯데케미칼하고 같이 해요. 롯데케미칼하고 같이 돈을 이게 3,300억 들여가지고 미국에다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규모가 커요. 3.6만 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25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인데, 이게 완공이 끝나잖아요. 그럼 롯데알미늄은 세계 이제 최대 회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롯데케미칼은 이제 하고 롯데알미늄이 공동 투자를 해서, 근데 두 회사 간의 지분 관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롯데알미늄과 롯데케미칼은 서로 지분 뭐 그런 관계는 없어요. 이제 관계사일 뿐이지 지분으로 엮인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두 회사가 합작을 해서 이렇게 되면 향후에 8.4만 톤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알루미늄 박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근데 다만 롯데알미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날짜 기억하기로는 2023년 3월 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에 나온 겁니다. 롯데알미늄이 승인받지 않은 양극박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서 아마 삼성과 SK온에 공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알려졌던 것 같고, 근데 삼성 SDI나 SK온이 그걸 사용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승인 양극박 비중이 이게 35%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지 않은 그런 제품으로 공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이슈가 됐었죠. 아무튼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는 기사 내용상 있었다는 거는 한번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알미늄 이렇게, 근데 어쨌든 롯데알미늄은 만약에 이런 순서로 가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루미늄 박은 가장 크게 생산할 가능성 높은데,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동원 시스템즈 있죠. 동원 시스템즈는 원래 이 포장재 페트병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매출 비중이 88.7%가 포장재, 페트병, 음료캔, 유리병.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소재를 다루니까 이제 알루미늄 사업을 시작을 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아직 낮지만 향후에 좀 늘어날 가능성은 뭐 충분히 높은 것 같고, 그리고 2020년에 아산공장 투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MKC라는 회사를 합병을 했어요. 흡수합병. 이 회사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원통 배터리 있죠. 원통이 동그란 배터리에 그 캔이 있어요. 바깥에 있는 원통형 배터리에 이제 포장지 같은 거죠. 포장지. 그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2170 배터리 캔 있죠. 그러니까 이 원통형 배터리가, 잠깐만요. 제가 나중에 원통형 배터리는 한 번 더 또 해드릴게요. 제가.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요게 보면 원통형 배터리거든요. 지금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처음 나온 거 있죠. 우리 캠코더에 들어가는 거. 이게
18650이에요. 이 지름이 18mm, 그 다음에 높이가 65mm. 그래서 1865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죠. 뭐 작은 건전지 같은 건데 이걸 좀 키운 게 2170. 아까 이게 동원 시스템즈가 여기 들어가는 이 캔 있죠. 껍데기였죠. 그걸 이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가 만든 게 요거 4680. 엄청 두껍죠. 이렇게 바뀌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원통형 배터리 스펙인데, 동원 시스템즈가 이 포장지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만들었다. 이제 이것도 지금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테슬라는 저걸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 시스템즈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경북 7곡에다 이제 그 캔 양산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알루미늄 박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향후에 좀 점진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후발주자입니다, 동원 시스템즈가. 여기 그 알루미늄 박 중에. 자,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박 중에선 또 사마 알루미늄이 여기 좀 큰 편인데, 일단 사마 알루미늄은 지금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에 좀 비해서 조금 이제 양극박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매출 비중의 65%가 2차전지에 들어가는 양극박, 알루미늄 박 매출 한 그 정도, 1,300억 정도 될 걸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고, 국내 최초로 이게 1998년도에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이게 업력이. 국내 최초, 그때 참 2차전지가 그때 그걸 양극박 소재 국산화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어쨌든 그때 이제 국산화를 했고, 10마이크로미터 굉장히 얇은 두께 초고강도 양극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지금은 9나노미터까지, 지금 9마이크로미터까지 개발 중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마 알루미늄은 계속 지금 이런 양극재, 양극박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포승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가 2차전지 전용 아변라인 2기거든요. 2기인데, 예. 요게 이제 9월에 양산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저 2기가, 그러니까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2기라는 거는 2개입니다. 2개. 제가 차라리 요게 낫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전용 아변라인 2개가 건설이 돼요. 올해 9월에. 그럼 내년에 양극박 매출이 한 2,500억까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1,3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500억이면 2배 가까이 뛰는 거죠. 매출 비중이 80%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2차 전지 소재 기업이 이제 될 수 있는 이제 조건들을 갖추고 있고, 양극박 저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15%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 7, 8, 그러니까 전체 사마알루미늄이 저 2차 전지 양극박만 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알루미늄 사업을 다양하게 하는데 그중에 이제 2차 전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2차 전지 저게 영업이익률이요 15%나 된대요. 근데 그러니까 전체 영업이익률은 7에서 8%밖에 안 되는데, 알루미늄 박 저 2차 전지만 따로 떼내면 이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변 라인이 이제 만약에 저 2개가 완공이 되면 총 6기가 돼서 생산 능력은 2.7만 톤에서 4만 톤까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그 이 회사는 좀 긍정적인 게요. 사마알루미늄 제가 이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 어쨌든 숫자가 좋아요. 뭐가 좋냐면 공급 계약을 많이 맺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 프랑스의 ACC라는 회사 있거든요. 유럽 최대 배터리 회사인데 2,154억의 공급 계약을 작년에 맺었어요. 2030년까지 대규모. 그 다음에 LG엔솔은 올해 1월에 맺었는데 6,591억, 2030년까지 계약을 좀 맺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사마알루미늄 입장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근데 원래 사마알루미늄의 주요 매출처는 SK온이에요. 그래서 SK온의 양극박 전체 90%를 이 사마알루미늄이 담당하는데, 어쨌든 사마알루미늄 매출 비중의 60에서 70%는 일단 SK온 쪽에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LG엔솔. 그러니까 한마디로 SK온과 LG엔솔에 좀 고르게 들어간다. 아마 삼성은 비중이 거의 없는 지금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SK 위주로 좀 공급이 많이 되는 그런 회사고, 근데 좀 또 되게 그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이 회사가 3자 배정, 그러니까 주주 대상 말고요. 사마알루미늄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특수관계인한테 신주를 발행하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했냐? LG에너지솔루션하고 토요타 통상 이 두 군데다가 지분 10.2%를 줘버렸어요. 당연히 이제 투자금 받고. 그래서 이 두 회사가 각각 10.2%씩 갖고 있는데, 뭐 LG엔솔이 여러분이 아시니까 토요타 통상은 뭐 하는 회사냐면, 토요타에 그 일본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하나 있잖아요, 토요타. 거기에 종합 상사래요. 네, 그래서 일본에 4,050억 엔 정도 투자하는 것 같고, 그리고 토요타 배터리 매뉴팩처링을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타 90%, 토요타 통상이 한 10% 정도 이렇게 일단 지분 투자를 해서 만드는 것 같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쪽에 일단 3,250억 엔 정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삼화알미늄이 이게 공시도 좀 많고 이렇게 좀 기술력도 괜찮은 것 같고요. 대규모 공급 계약까지 맺었고, 그리고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들이 있죠. LG엔솔, 토요타 동사. 근데 이 토요타가 지금 정말 배터리 쪽이나 전기차에 너무 늦었잖아요. 근데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하는데, 토요타도 이제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예 배터리 회사를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토요타 통상이 삼화알미늄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삼화알미늄이 나중에라도 토요타한테 직접 돈 납품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삼화알미늄 이슈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게 알루미늄 박 생산 능력인데 삼화알미늄이 4만 톤 정도 돼서 한 2등 할 것 같고요. 동일알미늄이 3.5만 톤, 롯데가 앞으로 1등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롯데는 그 약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원시스템즈는 아직은 좀 금액은 작은데, 어쨌든 원통형 캔 있죠. 그걸 하니까 거기서도 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박의 시장 수요는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92,000톤, 13만 5천 톤, 이제 25년도에는 47만 5천 톤 정도, 이렇게 일단 5년간 연평균 한 38.9% 정도. 여기 이제 SNE 리서치라고 이제 이제 연구하는 이제 그 기관인데, 여기서 5년간 연평균 38.9% 정도 성장을 할 것 같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율촌화학이라고 혹시 아세요? 율촌화학이 그 농심 라면 있죠? 라면이 포장지 있죠, 요거. 요게 다 알루미늄 소재잖아요. 요거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농심 라면을 먹는다, 라면 먹을 때 율촌화학을 떠올리세요. 그 봉지를 율촌화학이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를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 필름입니다. 여기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있는데, 파우치형은 주머니처럼 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모양을 변형하기도 쉽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연평균 18.1%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파우치 배터리 있죠. 저걸 보호하는 필름을 율촌화학이 만듭니다. 파우치, 그러니까 파우치에만 들어가요, 거의. 그래서 파우치 배터리 필름은 파우치 배터리의 양극재, 음극재 등을 이제 보호하는 보호 역할이에요, 한마디로. 이 배터리를 보호한다.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이런 필름, 나일론 등을 이제 섞어서 만든다고 하고요. 근데 의미가 있었던 게 율촌화학이 얼티엄 셀즈 있죠. LG와 GM이 만든 합작사죠. 여기에 23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6년간 1.5조 원 있죠.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은 거예요. 올해 1월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놀랐죠. LG와 GM이 만든 공장이죠. 여기에 1.5조짜리 파우치 필름을 공급을,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죠, 보호. 그래서 그런 뭐 계약 체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일본의 DMP랑 슈와덴코가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아시겠지만 반도체 일본이 수출 규제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산화 국채 과정에 선정돼서 율촌화학이 LG엔솔과 함께 해서 지원을 받고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화알미늄, 그리고 이 파우치 배터리 있죠. 이 파우치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알루미늄 박을 저기 삼화알미늄이 또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관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율촌화학은 이제 파우치 그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 알루미늄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박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밸류 체인을 25분에 걸쳐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뭐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선 그래도 알루미늄 박이 가장 난이도가 좀 낮죠. 기업들도 그렇게 많진 않고요. 아무튼 이제 알루미늄 박 기업들도 주가가 뭐 엄청 많이 오르기도 했고 변동성이 좀 컸었는데, 아무튼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하고 여기 2차전지도 지금 매주 하고 있는데, 여기 설명을 해드린 건 이걸 지금 투자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거는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해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밸류 체인은 뭐가 있고, 2차 전지에 이런 소재는 어디다 쓰이고, 시장성은 어떻고, 요걸 공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게 종목이 언급됐다고 무턱대고 막 투자를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2차 전지랑 반도체를 알아야지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좋겠고, 천천히 하시고, 아무튼 뭐 요새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우리가 이제 공부한, 예, 많이 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았는데 사실 끝이 없습니다. 이쪽 분야는. 왜? 또 바뀌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 하면서 뭐 또 2차 전지 계속 공부해 보고요. 2차 전지 끝나고 또 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기다려 주시고, 다만 이게 저도 욕심 같아서는 정말 뭐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제가 여력이 안 돼요.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 쉬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되게 이건 뭐 얼마나 된다고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자료 다 찾아야 되고요. 저는 이제 메모 다 해놓거든요. 메모한 걸 여기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PPT로.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시각적으로 제가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이해가 쉬우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코 만드는 게 쉽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제 알루미늄 박 해봤고,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뭐 부품이나 소재 아니면 뭐 장비 이런 거 중에서 좀 선정을 해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루미늄 박 2차 전지 양극재에 들어간 양극박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